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육포를 먹다가, 네, 여기 육포를 먹다가, 여기 보면은 100% 뉴질랜드 소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 나서,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육포를? 이거 저는 이거 코스코에서 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지어 지구본이 있고, 네, 아주 자랑스럽다고 이 뉴질랜드에서 만든 거에 대한 이 말도 써져 있고, 지구본? 지구는 아니고, 아무튼 이 세계 지도가 있고, 거기서 자신의 호주가 있고, 조그만한데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걸어놨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뉴질랜드 남쪽에, 남반구 쪽. 잭 링크스라는 이 회사는 미국 회사거든요. 저는 여기 육포를, 네, 미국에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한 그거는 당연히 네 퀄리티라든가 뭐 믿고 샀어요. 코스코에서 믿고 샀는데 그때 좀 눈에 딱 띈 게 뉴질랜드 비프 뉴질랜드 양고기는 있죠. 다 양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근데 이거는 미국 브랜드인데 뉴질랜드에서 소고기를 그렇구나 하고서 여기서 다 알겠는데 척 그릴드라는 이 오리지널이 필기체 이거를 제가 또 찾아봤죠. 여기 보면 Char grill, 네 char grill, char grill 해가지고 음식을 약간 탈 정도로 고열로 조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6% 그냥 적합한 거죠. 네, 이걸 보면서 이 브랜드니까 당연히 믿고 산 거고 뉴질랜드 한번 가볼게요. 네, 뉴질랜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아바타의 배경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찍어놨는데, 이거는 위성 지도고요. 아이고, 일단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먼저 내려가 볼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이 있죠? 네,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늘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 당연히 동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구글 지도입니다. 네, 동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면 이제 호주가 나오고, 호주가 쭉 나오고, 근데 이제 멀긴 멀어요. 왜냐면 계절은 다르고 시간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왜 미국에 있는 친구랑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밤이고 걔네는 아침이고 새벽이고 막 시차가 막 너가 뭐 동부에 있는지 친구가 서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시간을 계산해야 되고 근데 호주 뉴질랜드는 그렇게 시간대는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신 계절이 다르죠. 왜냐면 남반구니까. 여기 이게 위성지도이다 보니 파란 거는 바다고 이 당연히 대륙들은 보이시겠지만 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 녹색이잖아요. 당연히 여긴 적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림이 아주 네 열대우림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나무가 울창한 지역. 근데 이제 호주가 이 해안가의 몇몇 나라들만 도시로 다들 이렇게 또 살만한 거고 나머지 안에는 다 이렇게 엄청 건조한 땅이잖아요. 사막.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크기는 한 영국보다 살짝 큰지 살짝 작은지 뭐 영국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잘 기억 안 나요. 큰지 작은지는 어쨌거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남극이 나오죠. 남극이 생각보다 꽤 커요. 이거는 지금 지구본이잖아요. 지구본으로 지금 보는 거니까 어, 평면 지도랑은 다르죠. 지구는 대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단 작게 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여기가 호주고 뉴질랜드고 내려가면 남극이고 또 저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나오고 위로 가면 이제 미국이 나오고 캐나다가 나오고 그죠? 네, 그 남극이 엄청 커요. 우리나라 세종 기지도 들어가 있죠. 자랑스럽죠? 그리고 그래서 지구는 대머리라 그런 게 위가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밑은 여기는 그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 중간이 여긴데, 그러니까 중심. 굳이 중심이라고 보면 여기 근데 위로 가서 굳이 중심이라면 축이 이제 저기서 파란불 여기서 딱 검은색 여기 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쪽은 좀 허물었잖아요. 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저는 뉴질랜드라 그러면 어, 제 중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방학 때 뉴질랜드를 놀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놀러 간 거냐면 친구의 삼촌네 가족이 이민을 갔다고. 이민을 간 지 좀 됐는데 자기가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이민을 갔는데 진짜로 이제 가서 보러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서 갔었는데 가서 뭐 번지 점프도 했다 그러고 뭐 아무튼 놀라운 게 있었는데 그 친구네 삼촌이 여기서 은행에서 일하셨거든요. 네.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만두시고 가족이랑 다 보따리 싸서 뉴질랜드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어, 토마토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것도 저는 나름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렸었고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 산업이 아무래도 그 농업이라는 그 1차 산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는 제가 이해를 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제 나이에 보는 그 눈과 그 어렸을 때 보는 그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이 치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은행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막 그랬는데 뉴질랜드를 간다고 해서 뉴질랜드는 외국이니까 단지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뭣도 몰랐었으니까 그때 가서 토마토 농사를 농부가 되셨다고? 왜? 토마토? 뭐? 이제 막 그런 느낌? 아무튼 근데 이제 나중엔 다 모든 걸 이해하게 됐죠.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좀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죠. 네, 아무튼 돌아와서 뉴질랜드는 일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세 개를 딱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세 개는 뭔가 모르게 영국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영국, UK. 우리는 영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잉글랜드가 아니라 UK죠. UK 사실. 근데 이 세 나라를 동군 연합이라 그럴 거예요. 영국 동국 연합인가 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군 같을 동 같은데 군은 군주가 왕이죠. 네. 뭔가 또 수업 시간 같은데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쓰셨는데 보니까 무슨 생물 시간 같고 지리 시간 같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네 지리는 그냥 너무 좋아요. 지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쨌거나 동군연합이라 그러면은 같은 군주를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상징적인 국가 원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 네. 그게 이제 왕이죠. 근데 지금은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이고요. 그죠? 그분 되게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나라들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세 나라가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민을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세 개만 알고 있는데 그 국가의 국기에도 보면 살짝 그 캐나다는 아니지만 호주하고 뉴질랜드 국기를 보면은 살짝 여기 보면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영국 그 유니언잭이 딱 한 켠에 있는 거가 있고 다시 돌아서 네. 아무튼 저 나라들이 근데 나머지 작은 다른 나라들도 되게 많이 영국의 여왕을 국가 원수로 두고 있는 국가들이 많으나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고 뭐 되게 많아요. 섬나라들도 그렇고 작은 나라들이 이제 뭐 되게 많은데 더 아무튼 많은 나라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세 개만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네, 저 세 나라는 그 국가 원수를 물어보면 당연히 네, 퀸 엘리자베스 2세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세 나라들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정치, 외교, 경제는 다 독립되어 있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좀 보이시나요? 참 이래서 위성 지도가 참 좋아.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산맥인 것 같죠? 딱 봐도 여기 다 완전 녹색 있잖아요. 엄청난 그 원시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높은 이게 아마 만년설일 거예요. 여기가 쿡 선장이었나 옛날에 그 발견했던 사람. 여기 이 산맥 이름이 아마 남알프스 산맥일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여기 발견한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왔고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유럽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알프스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높은 산맥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처음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였고, 미국도 동부로 가면은 그 영국에 있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같은 이름들. 그리고 이렇게 딱 그냥 여기 오클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가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어요. 참고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500만 정도. 서울 인구를 경기도 인구 말고 수원이래 그 뭐지? 경기도 그 수도권 인구 말고 서울 인구만 딱 빼서 얘기했을 때 서울 인구 1000만이라고 보잖아요. 지금은 1000만 조금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나라의 인구가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반 정도 막 흩어져 사는데 저기 오클랜드라는 저기에 3분의 1 정도가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여기 웰링턴이라는 이 조그만한 곳이 수도. 네. 수도는 되게 우리나라는 원래 서울이 그죠? 수도가 서울이 수도로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도라고 하면은 무조건 되게 좀 제일 큰 도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외국을 다녀보면 수도라는 개념과 제일 큰 도시의 개념은 또 좀 같은 곳도 있지만 아닌 곳들도 많아요. 웰링턴도 상징적인 어떤 수도이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크라이스트처치라는 여기가 또 큰 도시고, 남섬 되게 단순해요. 북섬, 남섬 요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녹색, 이 자연의 그냥 자연 덩어리인 것 같잖아요. 보면은 여기 실제로 그 뉴질랜드가 되게 생태학자, 생물 공부하는 사람, 근데 아니면은 뭐 식물, 아무튼 그런 관련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뉴질랜드 얘기하면 막 밑도 끝도 없이 너무 흥분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많은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람 손이 닿지 않아서 자연의 그 미지의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80몇 퍼센트? 90까지는 아니고 80몇 퍼센트의 거기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랑 곤충들이, 놀라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80%? 80몇 퍼센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수치의 것들이 뉴질랜드에서만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은 걸 만나볼 수가 없는 애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지금 2020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야에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곳이죠. 저기는 진짜 막 뭔가 성지 같은 곳, 자연을 공부하고 막 뭔가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 좀 독특한 거가 저기는 또 뉴질랜드에 없는 거가 또 이제 근데 뱀이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멀잖아요. 가까운 거 해봐야 지금 호주인데 여기 뭐 비행기로 2시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뱀이 없는 곳이 뉴질랜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가 그렇죠?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뉴질랜드고, 태평양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미국 조금 못 가서 여기 이제 하와이가 있죠. 하와이도 정말 툭 떨어져 있죠. 근데 하와이 여기도 뱀이 없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면은 여기 아이슬란드 위에 여기도 오로라를 보러 많이 가죠. 오로라를 저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오로라가 사실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런 것도 카메라가 좋아야 찍히는 거고, 또 오로라가 크게 나오는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고 거리가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사진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가 이제 렌즈가 이제 되게 좋은 거면 그런데 아무튼 오로라 보러 여기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랑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하와이, 뉴질랜드, 그렇게 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워낙에 그 대륙에서 다들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뉴질랜드라는 곳은 포유류가 없었대요. 처음에 그 영국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포유류가 없고 새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새들의 왕국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천적이 없었던 거죠. 포유류가 새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새들이 너무 많은데 새들이 종류도 많고 막 큰 새도 많고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어 진화하기를 네. 어 날개를 안 쓰다 보니까 다리는 튼튼해지고 날개는 약해지고 해가지고 그 날지 못하는 새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되게 유명한 게 키위라는 새죠. 키위는 우리는 생각하면 과일 키위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서 먹는 과일 키위도 뉴질랜드 산이기도 해요. 근데 어 키위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고 아무튼 그 국가의 상징적인 새이기도 하고 심지어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뭐 어딘지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알고는 지내는데 어디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저 친구 어느 나라에서 너 혹시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할 때 he's a Kiwi 이래요. 그러면 뉴질랜드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냥 키위라는 게 이제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맞아.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이 마오리족이거든요.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랑 그 유럽에서 온 뭐 영국에서 처음에 건너온 이주민들과 꽤나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마오리족들은 그 미국의 인디안들처럼 그런 그 네이티브 거기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해서 엄청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라 나름 꽤나 만나봤는데 다들 자기가 마오리족이고 나는 뉴질랜드 사람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꽤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누구나 자기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건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새 얘기도 했고 맞아. 그리고 저기 포유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육포가 나오게 됐는지. 네. 이 소랑 양이랑 딱 뉴질랜드 생각하면 막 양떼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지금 뭐 양고기도 먹고 양 털로 만드는 그런 산업들 뭐 이불이나 뭐 쿠션이나 뭐 인형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옷도 만들고 그죠? 양털로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주민들이 나중에 들어갈 때 거기 포유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양하고 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사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종들이라고 하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원래 뉴질랜드가 동군연합 아무튼 영국이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기서 나오는 정말 청정구역에서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유제품들을 영국에 많이 보내고 했었는데 영국이 사실 되게 멀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가 뉴질랜드고 근데 옛날에 또 배로 가려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쭈쭈쭈쭈쭈쭈 해서 네, 수에즈 운하를 건넜겠죠. 그래서 영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EEC라고 EEC 하면 유러피안 이코노믹 그다음에 커뮤니티라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영국이랑 어디 갔지? 덴마크 가깝잖아요. 덴마크가 또 낙농업 강국이잖아요. 그 바로 여기서 이 거리랑 세상에 이렇게 내려가서 돌아가서 나올 수 있는 여기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신선도라든가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EEC 유럽 경제 공동체 연합 거기 들어가고 나서는 옆에서 그냥 덴마크에서 유제품이나 치즈 뭐 이런 것들 다 받고 경제적으로 이 뉴질랜드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뉴질랜드가 살짝 충격받고 나서
살길을 모색하자 해가지고 여기 아시아로 사실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고 축소를 해야 되는구나. 위치적으로 훨씬 너무 사실 아래에 있긴 해도 그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나마 그죠? 어디로 가겠어요? 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가면 남극이고 이리로 가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너무 멀어. 2시간 거리에 호주 있고 그럴 거면 어디랑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죠. 여기 아시아 쪽.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영국이 등을 돌리고 나서 싱가포르하고 일본이랑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거기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좀 산업이 좋아지고 그렇게 또 자기네들 유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뉴질랜드 육포를 네 먹다가 아직 먹진 않았죠. 이 개별 포장돼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미국 가면은 이 잭 링스라는 이거를 보시면 그냥 굉장히 미국적인 브랜드의 육포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코스코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코스코에서 산 거기 때문에 갖고 왔지. 코스코는 가격이 좋지만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코스코가 가격이 좋은 이유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나 이런 다른 곳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량의 아이템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가격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굉장히 대중적인 걸 갖다 놔요. 네. 좋은 것도 있고, 약간 또 어떤 면에서는 취향적으로 약간 좀, 내 취향은 그렇게 대중적인, 내 취향은 조금 대중적 이런 거랑 조금 거리가 멀면은 구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거기 또 구할 수 있는 곳에 사면 되는 거고, 또 대중적인 것들을 구하기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곳은 코스코죠. 네. 아이템 수가 적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좋은 딜을 하고 좋은 가격에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미국 가시면 이 잭 링스라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고기 육포인데, 소고기 육포가 그냥 제일 기본인데, 미국 가보면은 무슨 칠면조도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기본 맛이지만, 뭐, 페퍼드, 후추 엄청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것도 있고, 할라페뇨라 그래서 엄청 매운 거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형태도 이건 지금 무슨 에너지바 형태인데 완전 한입 크기로 깍두기 크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리지널 그대로 고기 큰 거 진짜 손바닥만한 거 무슨 배추 김치에서 배추 한입 그냥 이렇게 딱 해놓은 거 한 입이 아니라 뭐라 한 잎사귀 그렇게 엄청 큰 형태로 있는데 먹기 전에 이제 뜯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테리야키도 유명하고 심지어 그것도 봤어요. 한국 바베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먹어보진 않고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옛날에. 먹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 그렇게 뭔가 좀 애매한 맛 별로 안 좋아해요. 육포는 육포스러워야 되고 뭔가 좀 아무튼 뭔가 이상하게 섞어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오늘은 네, 펭귄이 영상이 좀 기네요. 20분이 넘었네. 뉴질랜드 육포를 먹으려고 하다가 뉴질랜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